당장 여유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잘 불리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열심히 모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씨앗으로 잘 커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개 있잖아요. 일단 나는 절대 잃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예금 적금이잖아요. 근데 예금 적금에 1,000만 원 1년 동안 넣어놓으면 지금 3% 정도 금리 현재 상황이고 뭐 세금 정도 떼고 나면 1년 후에 1,030만 원 정도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3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사실은 아쉬운 수익률이잖아요. 원금을 지켜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한다. 주식 투자 경험이 많고 수익을 잘 내실 분이라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내가 만약에 주식 초보야. 지금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주식도 언제든지 잃을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저처럼 돈 적은 사람은 2배, 3배로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서. 근데 2배, 3배로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주식이기도 해요. 한 마이너스 40% 정도 종목은 제 계좌에 실제로 있었고 1년 넘게 모은 돈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중간쯤에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외화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률 측면에서나 안정성 측면에서나. 적어도 예적금 금리 3%대보다는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건. 3%면 물가 상승률도 지금 못 쫓아가는 상황이고 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더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외화 투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연수익률 16% 정도를 누구나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6%면은 수익률 몇 %까지 가보신 거예요? 저는 20% 넘게도 사실은 가봤어요. 연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환율 오르내리는 규칙에 맞춰서 그냥 사고 판다고만 가정했을 때 그렇게만 했을 때 16% 정도는 충분히 아무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냥 규칙에 따라서 대응만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6% 제가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얼마 벌게 되는 거예요? 160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죠. 아까 예적금을 했을 때 3%, 3.5%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35만 원 생기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세금 떼가잖아요. 근데 외화투자 같은 경우 환차익에는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환차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만 하면은 되게 쏠쏠하게 늘어나는 재미가 있겠네요. 이게 첫 해에는 1,000만 원에 160만 원 수익이 됐으면 그 1,160만 원이 그 다음에는 복리로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산이 이렇게 눈덩이를 굴리듯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작은 종잣돈이지만 열심히 굴려서 이거를 복리로 불려나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외화투자를 선택하시면 그 예적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로 더 빠르게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주식만큼 또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막 환율 보니까 많이 막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일단 첫 번째, 환율은 주식처럼 이게 바닥으로 끝까지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돼버릴 위험이 없는 투자처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환율은 그럴 수가 없고 이 특성상 위아래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어떤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순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위아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얘가 어느 정도 바닥은 있겠거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그 위아래 한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보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방에 몰빵하지 않아요. 조금씩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방식을 택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동에 내 수익률까지 되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주식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상승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환율은 그러면 상승하든 하락하든 돈 벌어요? 네네. 엔화도 계속해서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시기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했었어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냈었어요. 환율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도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잘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사서
또 조금만 오르면 팔 수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구간이어도 이렇게 조금씩 오를 때 그만큼씩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사고 조금 오르면 조금만 팔고 그만큼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락하는 시기에도 오히려 수익을 잘 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종목 고르면서 기업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주식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의 낙폭을 내가 견딜 튼튼한 마음이 없고 내가 유리 멘탈이고 이러면 저는 외화 투자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달러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고 성실하신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기 때문에 눈덩이를 굴리는데 되게 빠르게 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주니까 1년에 한 바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화 투자는 최소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수익을 실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굴리는 횟수가 되게 남다른 거죠. 티끌 모아서 티끌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티끌을 되게 빠르게 굴리면 또 태산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저도 경험해보고 좀 놀랐거든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제 그것의 핵심은 이걸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티끌일까 아닐까를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멈칫하는 사람보다 그냥 단순한 규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과 주식도 부업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그 리스트가 있어요. 부동산 임장 매출이 무서웠다. 사람 만나기 또 스트레스. 이거 진짜 완전 제 얘기. 저는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너무 무섭고 부동산을 주게 됐을 때 뭐 세입자를 만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는데 저 같은 집순이이신 분들 외화 투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어디에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어떤 사용료를 내야 된다거나 비용이 든다거나 초기 투자금으로 뭔가 밀어넣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 종목 뭐 사지? 삼성 사면 되나? 그냥? 요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선택장애이신 분들 우리가 다른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이 살 타이밍인가 팔 타이밍인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나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외화 투자를 시작했더니 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 고민이 없어진달까?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통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얘를 언제 살지 언제 팔지도 그냥 정해둔 규칙대로 조금씩 내리면 규칙적으로 사고 조금씩 오를 때마다 또 규칙적으로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종잣돈이 너무 적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아예 접근이 불가하죠. 부동산에서는 되게 소액이라고 해도 뭐 5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전은 정말 10,000원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해서 내가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해 보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고 또 수익금을 늘려갈 수 있는 게 외화 투자입니다. 그리고 4, 5번은 투자했는데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멘탈이 막 흔들리거나요. 또 안전하게 가자니 예적금 이자 너무너무 아쉬운 분들한테 이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연수익률 16%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안전하게 착실하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피같이 모은 종잣돈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운이 좋으면 물론 땡큐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 종잣돈. 그렇잖아요. 이 투자를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하고 환율이 서로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국내 주식 시장에 외국인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 시장 하락하겠죠. 달러를 살려는 수요는 늘어나니까 환율은 올라요. 최근 지금 일어나는 일이네요. 맞아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또 달러 환율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둘이 완전히 시소처럼 동시에 오가지는 않아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뭐 어떻게 처음에 그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외화를 사는 거거든요. 외화를 사는 거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쉽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건 요즘 토스예요. 토스의 외화 통장 만드시면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일본 엔을 들어가 보면 여기 팔기 사기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사기를 누르면 엔화를 사는 거예요. 자, 사기 버튼 눌러보고 일본엔 지금 100만 원을 10개로 쪼개서 10만 원씩만 나눠서 사기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또 사기 버튼 눌러서 만엔 입력하면 94431 원에 확인. 사기 완료. 944.31원을 기준으로 947원까지 오르지 않아도 분신 2번은 945원, 946원까지만 올라도 얘는 수익이죠. 그쵸? 그러면 그때쯤 다시 얘는 팔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이 규칙은 달러든 엔화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제가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방식을 제가 여러 명이 되는 분신술을 펼친다고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분신을 950원 엔화 환율일 때 100만 원어치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이제 두 번째 분신이 출동할 차례예요. 2번 분신이 945원에서 또 100만 원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40원 되면 또 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45원에 분신 2번이 출동해서 엔화를 샀는데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그쵸? 저도 모르겠어요. 945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겠죠. 그쵸? 네. 그러면 더 떨어지면 분신 3번이 출동해서 사면 되고 만약에 더 올라서 예를 들어서 949원이 됐다. 그러면 분신 2번을 팔아서 수익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960원 되면요? 그러면 이제 분신 1번을 팔 차례죠. 그래서 이 분신들의 출동 일지를 잘 써두시면 각각의 분신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분신이 한 50마리 정도 되고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신이 50마리 출동할 동안 단 한 번도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환율은 떨어지거나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한정없이 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좀 주식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죠. 전 떨어지면 좋아해요. 그래야 분신들을 많이 출동시키니까. 얘네들이 많이 출동해 놔야 또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둔 게 있어야 오를 때 팔 수 있잖아요. 떨어져야지 살 수 있잖아요. 싸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세요? 사실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 출근할 때, 저녁 퇴근할 때 주로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점심 먹고 나서 정말 휴대폰으로 시계 보는 그 참에 환율 확인하고 올랐으면 팔고 내렸으면 사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런저런 투자부터 부업까지 안 해본 게 없이 많이 해봤는데 보통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도 시간도 노력도 굉장히 크고 또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외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 극히 작으면서도 예적금의 5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왕초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막 세금, 수수료 그런 부분들인데 앞서서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미 내가 환전하는 그 환율에 이미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비용이 없고 그냥 환전하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수수료도 잘 안 내신다. 특히 이제 토스가 24년 1월에 평생 수수료 무료 환전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죠. 토스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몰리니까 다른 은행이랑 증권사들에서도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환전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외화 투자하기 점점 더 편리하고 쉬운 환경이 되어 가고 있어요. 벌면 버는 족족 그냥 다 오롯이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 이거 뭔가 약간 환율 하면은 용어 공부해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 그것만 딱 알고 넘어가시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환율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저는 뭐 환율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돈을 안전하게 또 조금 더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 투자를 시작하게 된 여러분보다 정말 딱 한 발짝 정도 앞서 있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고 망설여지고 또 불안한지 그 마음을 저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고 또 임원분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했다가 또 초고속으로 잘려나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다들 어떠냐면 연봉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다들 막 지병이 있으신 거예요. 막 공황장애, 우울증, 대상포진 막 이런 것들을 다 달고 계시는데 내가 승진해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삶이 그렇게 제가 바라는 삶은 일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미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지금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휴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하게 되고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또 크게 실패해서 편의점 알바까지 하게 됐었고 되게 제가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잘. 부동산 불장, 주식 불장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들어가서 굉장히 뼈아픈 실패를 맛봤고 그리고 되게 큰 손실을 받고 한번 실패를 겪어보고 나니까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정답을 맞추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면서 플러스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미래가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경제신문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돈을 벌고는 싶지만 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방식으로는 나는 투자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부동산 주식을 공부할 때랑은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도 아주 단순하게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따라서 꾸준히 행동만 한다면 아주 작은 수익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투자를 하면서 직장인일 때보다 훨씬 마음도 몸도 편하게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정말 바뀐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좀 피해 가면서도 저보다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가 되게 쪽팔렸어요. 되게 오랫동안 망설였는데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나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저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응원한다. 나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했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힘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또 저의 이야기가 또 그분들께도 조금은 힘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화 투자를 알게 됐고 저도 제가 너무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방식이니까 만약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왜 알려주세요? 저라면 저 혼자 알고 끝낼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 투자 수익이 줄어들거나 뭐 경쟁자가 늘어나서 파이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거면 저도 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외화 시장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물방울 한 방울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수익률이 줄어든다든지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로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되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다들 몰라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알바생도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예전에는 해외여행하면서 환전 많이 해봤어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로 이걸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덕분에 알게 됐다면서 막 고맙다고 오늘 뭐 돈 얼마 벌었다고 맨날 자랑하고 그래요. 또 최근에 달러랑 엔화 환율 많이 오르면서 관심 가지시게 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달러도 오르고 또 미국 주식이나 이런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투자 이민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네, 이 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외화 투자를 시작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했다가 크게 잃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한번 잃어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투자를 하면서 되게 따박따박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독학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하고 긴가민가 불안해하면서 망설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러고 조금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과 과정을 좀 줄이시고 저를 레버리지 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가시면 더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 왠지 못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굉장히 또 잘 해냈던 그런 사례도 있나요? 혹시 만나본 분들?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60대, 70대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하고 계세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만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튜버, 저 유튜버 이렇게 영상들 보시는 경우에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결국에는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원리를 제대로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흔들리다가 시작도 못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날려보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좀 로드맵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강에선 노하우들도 알려주시고 이거에 끝나지 않고 여기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외화 투자를 하는 게 단순히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기본이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와서는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한숨 쉴 일을 좀 그만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제 시작해보라고 준비하신 어떤 선물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분신들 출동 일지 쓰는 게 또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앱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의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복습 강의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쿠폰 하단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꼭 잊지 말고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투자의 방법, 재테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나는 안전하게 또 마음 졸이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하시면 제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으로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